저희 박한식 사랑방 11월 모임에 또 화기애애하게 많이들 참여해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진짜 참여를 하시는 저희 사랑방 오늘도 훈훈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약간 어떻게 보시면 이런 제목 써도 되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박한식 교수님이 왜 그런 제목을 정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늘도 좋은 자리 그리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목에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제가 그렇게 꼭 붙여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불러줘야지 북한 그러면은 남조선 그래야 됩니다. 대덕하게 하려고 하면은 북한 남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하자. 그게 정체인데 몰라도 우리는 너무 모른다. 이런 제목 하나 붙여보자. 그랬습니다. 어디서 그런 착상이 나왔냐 하면은 서울에서 이름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GNP per capita 1인당 평균 소득이 50분의 1밖에 안 된다. 또 북한은 우리보다 해외 수출하는 무역량이 400분의 1밖에 안 된다. 따라서 남과 북의 체제 경쟁은 오래전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 얘기 누구신지 아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모른 척 하세요. 그 사람 이름이 문재인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지금 국회도 다수를 만들어가지고 다 일을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북한 이렇게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인용한 것은 마치 탈북자가 북한에 대해서 북조선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과 꼭 같지요. 체제 경쟁은 이미 400분의 50분의 1밖에 안 되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체제는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동독식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분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인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죄다 국가보안법, 그 전에 방공법 이렇게 해서 뺄갱이 때려잡고 사람들을 모함시켜가지고 친북이다, 종북이다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정치풍토, 문화풍토가 되었기 때문에 북한을 다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많이 갔다고 그러는데 처음 가니까 깜짝 놀란 게요. 거기 가도 우리 조선말을 하더라. 이게 제가 제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남쪽에서 공부할 때는 북한은 좀 바뀌어가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교육받았는데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컨대 그만큼 우리는 이제 악마화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의식적인, 문화적인 여건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북한을 모른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걸 아니까. 그런 정도로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묘사하니까 모르죠. 그런데 모른다 자꾸 해본들 알아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북한이 정체가 어떠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북한의 정체를 짚어봐야 되겠다. 요 몇 가지만 가지면 북한의 정체가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 제일 처음은 세상에
그것까지 모릅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왜 그것까지 모릅니까? 그것까지 몰라요. 사회주의 국가는 어떤 거냐? 이 인류가 나오고 나서 서구에서 이념들이 생기면서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먼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해놓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우수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하고 능력이 있고 덜 있고 이래서 이제 부의 분배가 불균등하게 돼가지고 결국 양극화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계급의식도 생기고 착취가 생기고 그래 그거 없애게 하기 위해서 칼 막스나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용납시켜 놓으니까 이 부의 불균등이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을 없애는 것이 사회주의의 중요한 하나의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조선도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부를 축제해가지고 무슨 재산을 모으고 하는 이럴 가능성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또 그럴 의향도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없다는 거, 그건 사회주의라는 거,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 남쪽 사람들 보면은 저게 땅값이 살 때 가가지고 땅을 많이 사가지고 뭐 그거는 뭐 어떤 생각에서 그런가 뭐 그렇게 몰라도 그런 식으로 몰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북한은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는 자유가 아니고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다.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얻게 하고 공유하는 그런 경제 질서와 사회 질서를 가지고 있다.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그 정도만 알면. 그게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다. 보통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거기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다. 우리식 사회주의다. 그 조선식 사회주의라는 걸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걸 또 찾아내야 됩니다. 그 우리식이라는 것이 요새 썼지 과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냥 사회주의지 민족주의하고 합해가지고 그 정책이나 이런 거는 좀 각광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우리식 사회주의다 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체 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말은 주체식 혹은 주체 사상식 사회주의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체식이 무슨 얘기냐? 그걸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서너 가지가 요소를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식은 주체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 중심의 사상입니다. 사람에 관한 사상입니다. 모든 이론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체사상에서 많이 합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면 인간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놈 인간 언제 사람 되려고 하느냐. 그때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이 된 인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인간 개조론 같은 게 많이 발달되었지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철학적인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뭐냐?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그 의식이. 사람이 발전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존재에서 사회 정치적 존재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가 사회, 정당, 국가, 민족 이런 것이 내 개인보다 앞서다. 그러나
내 개인도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인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주체사상의 인간관입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할 때부터 타가소에서부터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이 그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가로서 미국에 오래 있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인간 개조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교육 발전은 교육의 허점입니다. 사회의 공헌도 할 수도 없고 사회는 더 파괴적으로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교육이 지금 인간의 성장과 인간 개조하고는 관계없이 제대로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제도적인 이런 것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 모양으로 되고 있죠.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인간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또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의식성, 창의성, 창조성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 의식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체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스스로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주 이건 정치적인 걸 의미합니다. 정치 제도나 정치 이념이나 내 것을 만들자 이겁니다. 다른 나라에 하는 걸 뺏겨와서 내 걸로 하지 말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첫째 주체 사상의 첫째 요소가 기둥이 세 개 있는데 그게 첫째 기둥입니다. 두째 기둥은 안보입니다. 안보를 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지켜나가자. 외국에서부터 침략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게 하자. 이게 이제 두째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자위, 그 다음에 셋째가 자활입니다. 자활. 생활을 스스로 하자 이거예요. 경제적인 자립이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제가 학자로서 수십 년 사회발전 공부를 하는데 이념과 체제와 모든 걸 초월해서 어느 사회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생기면 이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있으면 첫째는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 사회가 굴러가려고 하면은 이념적인 가치관적인 틀이 있어야죠. 그게 없는 날 미국은 민주주의고 무슨 어느 나라는 사회주의고 민주주의도 여러 종류가 있고 뭐 그렇죠. 미국적인 민주주의는 지금 바탕 났습니다. 지금 요새 보니까 미국 민주주의는 더 이상 더 지탱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그러한 이념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북조선에서는 주체 사상에 그에서 이제 김일성 수령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의 창시자가 누구냐 뭐 그런데 제가 고 광장엽 선생하고 제가 친하게 지냈지만은 그 사람 주체 사상에 공헌한 거 별로 없습니다. 남쪽에서는 그 사람이 주체 사상 창시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엉터리예요.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처음은 반일본 뭐 이런 식으로 사상이라는 게 철학적인 이론적인 체계가 안 썼지만은 그게 19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이렇게 오면서 수십 년 동안 말할 수 없이 발전되었습니다. 지금 주체 사상은 완전한 또 참 복잡하고 거대한 사상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관도 되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이론도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주체 사상이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선민주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가 이념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보를 해야죠. 안보는 누가 했습니까? 안보는 김정일 위원장이 했습니다. 무엇으로서? 무기 만드는 걸로서. 어떤 무기? 핵국가가 되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핵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핵실험을 김 위원장의 생존에 계실 때 5번이나 실험하고 완전한 핵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국가로 만든 것이 그게 왜 만들었느냐 이런 거 다 했지만 결국 스스로 지키자. 안 그러면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다. 이락 날아가는 거 보자. 리비아 날아가는 거 보자. 그 사람들도 핵무기를 계속 개발했으면은 이락은 개발 시작도 안 했지만은 안 했는 것도 핵무기 이름 덮어지어 가지고 국가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금 명실공히 핵국가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도 미국은 북한에 요새 이제 조 바이든이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은 완전한 비핵화, 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 있지 않습니까? CVID인가 하는 거, 그것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조건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정상이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겁니다. 다만 이제 핵을 수출을 안 하고 더 이상 이제 만들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국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조 바이든입니다. 그런 이제 변화 그렇겠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북조선은 핵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일본도 못하고 물론 미국도 못합니다. 그래 안 했지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북한이 핵 국가가 되는 것을 개의치 않았는 것이 미국입니다. 반드시 비핵화 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다고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육자회담 보십시오. 북한이 이행할 수 없는, 가져올 수 없는 것만 다 골라가 못하는 것만 요구를 했거든. 왜냐면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미국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그 육자회담에도 그렇고 지금 CVID 이거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어떻게 됩니까? 핵화학자가 있지, 핵과학이 그대로 살아있지, 원료가 다 있지. 그러고 다 없앴다 그럽시다. 국제적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 없앴다 하는 걸 믿습니까? 이 세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이 주장했다는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는 핵 확산 금지하는데 이제 북한이 이력이 하기를 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으로서 이제 그 둘째 자위 스스로 방위하는 거 자위 그걸 했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어요. 자활이거든. 경제적인으로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몫이 이 셋째 김씨 몫입니다. 김정은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다가 되면은 그냥 그 나라가 굴러갑니다. 세 사람이
뭐 세습제를 했으니까 또 넷째는 누가 김정은이가 아들이 있나 뭐 이따위 얘기하는데 세 사람이 세습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새 지도자가 나와서 세 가지 국가의 중요한 기둥을 만든 겁니다. 아직 셋째 거는 못 만들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것은 보통 나라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을 이상한 예외적인 나라로 보지 말고 보통 나라가 하는 짓을 한다. 정책을 또 그런 걸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세계가 북한을 노말시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회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북한을 공격하는 게 무엇으로 공격합니다. 인권 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지금 북한 그러면 인권 박탈하고 인권이 없다 그러거든. 자, 그럼 인권을 또 한번 따져봅시다. 북한의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거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UN 헌장에 인권 헌장에 인권의 종류가 30개 나와 있습니다. 30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유, 이놈 하나 가지고 생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자유만 자꾸 갖다 붙이거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면은 그만 박탈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권을 박탈한다. 그것 가지고 지금 북한을 북조선을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에서는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권입니다. 북뿐만 아니에요. 유엔에 제3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생존권을 인권의 핵심으로 봅니다. 그럼 생존권은 살기 위한 권한인데 이 세상에 나오면 살 수 있는 인간 본연의 권한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자 식량이 없어서 굶고 이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제사회 더구나 한국을 포함해서 제재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런 게 북한 아이들 북한의 그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북한 정부가 아닙니다. 이 해외에 외국이 북한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 생존권, 그 사람들도 중요한 것이 평등권입니다. 사회주의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사회주의는 평등을 앞세우는 거다. 그런데 북한 진짜 눈으로 봐도 저렇게 평등한 사회는 내가 여행도 많이 했지만 못 봤습니다. 월급 받는 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병원 원장하고 병원 금방 들어오는 의사하고 대학 학장하고 대학 금방 들어오는 조교수하고 쉽게 얘기를 해서 이런 사람들의 식당 무슨 매니저하고 식당에서 밑에서 일을 접시에 닦는 사람하고 월급 차이가 2배 이상 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수천 배가 납니다. 직장 안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생깁니다. 계급이 생기죠. 사실 칼 막스가 지금 살아 있었으면 빈듯이 넌지시 웃을 거예요. 유럽 안에서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모순 때문에 계급이 생기고 계급 분쟁이 생기고 뭐 이렇게 다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 그렇거든. 왜? 중산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산층이 시장화되면서 중산층이 나타났거든. 그 중산층이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중산층이 없어졌습니다. 언제 사랑방에 제가 그 얘기 한번 할게요. 제 책에도 그렇고 중산층 왜 생겼고 왜 없어졌느냐.
그걸 이제 경험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따져보니까 미국은 이제 중산층이 없는 나라로 되어버렸습니다. 중산층이 없으면은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더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돈 없는 사람은 입에 풀칠을 하려고 고생하지. 민주주의 생각하고 국가와 이런 공익을 생각할 게 누가 있습니까? 중산계층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중산계급이 채 생기기 전에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서울에 한 번씩 가면은 중산계급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저 호텔에 가 있으면 호텔에 커피 한 잔에 수천 원, 뭐 이렇게 해요. 뭐, 내 5천 원인가, 뭐, 7,500원, 이래요. 그런데 큰 호텔에서 나와서 뒷골목에 딱 가면, 그거는 진짜 또 하층 사람들이거든. 그 백투백 이렇게 말하자면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예요. 중산계급이 생기기 전에 중산계급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민주주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북으로 돌아가면은 북엔 중산층이라고는 없습니다. 다 중산층이지. 왜냐하면은 사유재산이 없고 또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모아, 돈도 안 챙깁니다. 어디서 모읍니까? 그 사람들은 월급 받는 걸 월급이라, 봉급이라 그러지 않고 말을 생활비라 그럽니다. 생활비 버리는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뭐, 밥 한 그릇 먹으면 뭐,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분배의 정의랄까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나라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교육 같은 건 100% 학교 다니고 그 문맹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전 완전한 그 문맹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하고 남하고 남의 대통령께서 북을 그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북을 척도하는 경제 지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북 같은 또 남 같은 이런 다른 사회를 질적으로 다른 사회를 그 영어로 얘기하면 apples and oranges 이 두 개를 비교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 그 apples, orange를 억지로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애플은 apples, orange는 orange대로 그 특유성을 살려가면서 우리가 둘 다 먹어야 된다고 사람이. 그래 아무튼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에서는 그 돈 가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면 돈 없으면 참 한심해요. 무엇이 돈 없이 거기에 삽니까? 북한에 돈 많으면 그 고민입니다. 어디 외국 나가서 친구가 돈을 몇백 불이라도 이렇게 주면은 들어갈 때 선물을 사가라 이러면은 그거 제가 아는 사람 알죠.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도 고민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좀 챙기면은. 그래서 어쩝니까? 국가가 갖다 바칩니다. 그 국가에서 또 공적으로 이용하라고. 그래 그와 같은 사회라는 걸 우리가 알고 절대 북을 볼 때 우리가 통일을 해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는 당사자인데 볼 때 그런 식으로 우리는 큰 애플 사과가 큰 거고 너희는 벌레 묻어가 찌그러지는 작은 사과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사과를 가지면 좋다. 더 좋은 사과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더 좋은 사과를 만들고 남쪽에는 오렌지다. 그러면 오렌지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남북이 서로 볼 때 같은 척도 가지 말고
다른 척도가 더 현실적으로 과학적이고 의미가 있는 척도를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이런 제목을 붙인 거는 우리가 이방에 오신 분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돌아서 가지고 우리 이웃과 또 외국 사회 또 우리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북한 이렇다더라. 우리 사랑방에서 많이 얘기 들었는데 북한이 이렇다. 제 얘기한 거 사실은 하면 잘 아시는 분이 이 방에 몇 계십니다. 틀림 없을 거예요. 틀렸거든 내한테 가르쳐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